예, 안녕하세요. 한백입니다. 자, 2025년 6월 16일 무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거 좀 제대로 눌렀나 모르겠네요. 나 이거 오랜만에 하니까 또 이러네. 약간 떨리긴 하지만 뭐 안 되면은 옛날에 무강 안 돼서 녹화 버튼 안 눌러갖고 다시 한 적도 막 있었죠. 뭐 한두 번도 아니고 안 되면 뭐 해야죠 또. 아이고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제가 작년 3월 달에 무강하고 한 1년 3개월 정도 지났네요. 예, 수급새우님 반갑습니다. 세요에네요. 세요. 세오가 아니라 세 헷갈리게 자꾸 엊그저께 통화했는데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올해는 뭐 많은 분들이 뭐 회사에 문의했다고 하는데 회사에서 올해 강의 계획이 없다고 했다는데 그거는 회사에서 이번에는 정말인 거예요. 제가 작년부터 안 한다고 그랬으니까 작년에 이미 얘기를 해놨어요. 나 최소 2년은 아무것도 안 할 것 같다. 나 할 일이 바빠서 이제 그랬다가 이번엔 이제 여러모로의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많이 있고 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아 그래요. 그래서 4월 달에 그때 이제 그 4월 중순인가 말인가 그때 이제 하게 이제 마음을 먹고 이때 아니면 시간도 없고 그래갖고 딱 제가 지금 이제 원래는 이게 비어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쏙 들어간 거예요. 그냥 쏙 들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이제 뭐 아시는 분도 계시고 하여튼 뭐 대부분 이제 아시니까 아 이쪽이 지금 아무래도 로얄로도 무료 강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알고 계시겠죠. 이제 다 알고 계신다고 하고 이제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사실 좀 오랜만에 제가 강의를 해서 또 저는 매번 강의가 낯설어요. 매번 강의가 1년에 딱 한 번 그동안 해가지고 1년에 한 번씩만 딱 하니까 강의가 참 지금 그러면서 재밌기도 하고 여러 에피소드들도 있고 오늘 하여튼 간에 뭐 한번 지금 뭐 계획은 2시간에 하는 거지만 항상 제가 이 계획이 지켜진 적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간중간 이제 뭐 떨릴 게 뭐가 있어 떨릴 게 떨리면 내가 떨리고 해야지. 그래서 하여튼 제가 지금 이 시기인 제가 원래 이제 5월 달에 했으면 제일 좋았는데 약간 좋았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5월 달에 했으면은 근데 이제 너무 제가 타이트하게 돼가지고 시간이 이제 그게 이제 기존 스케줄이 있으니까 제가 맞출 수는 없으니까 이때 들어왔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이 지금 상승장에 대해서 이 냄새가 냄새가 많이 나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왕이면은 같이 먹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강의를 오픈을 하고 뭐 시장에 있는 돈이 다 내 돈이어서 나만 먹어야 돼 이러면 몰라도 어차피 다 같이 먹던 뭐든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좀 되게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한번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보고 이제 그러고 싶다는 생각에 제가 이제 오늘 이제 무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 무강 내용은 이 상승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이제 제가 생각하는 왜 이런 상승에 대해서의 생각이 있는지 이제 정치적인 이유와 경제적인 이유 이 두 가지 정도로 얘기를 해서 이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 생각이고요. 오늘 뭐 편하게 들으시면 되고 합니다. 그렇다고 또 옛날에 어떤 양반들처럼 또 옆에서 뭐 드라마 보면서 하지 말고 드라마 보면서 제 강의 저번에 보니까 옛날에 막 뭐 강의 기법 강의 보면서 뭐 옆에서 막 드라마랑 같이 보고 그래가지고 강의를 다 들었는데 별거 기억나는 게 없대 몇 개.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하여튼 그래갖고 지금 이제 제가 처음에 약간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한번 어때요? 지금 요즘에 지금 지난 특히 뭐 5월 달부터 지금까지 5월 달부터 지금까지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매매하기가 어땠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뭐 써보실 분 계세요? 좋았어요?
편하면서도 무섭다. 편하면서 무섭다. 계속 올라가니까 무섭지 이제. 무섭고 또 아쉽기도 할 텐데 그냥 갖고 있을 걸 그냥 갖고 있을 걸 막 이런 거. 이거 그냥 갖고 있으면 됐는데 내가 이거 괜히 파네. 그쵸? 더 베팅할 걸. 예. 그럴 거 아니에요. 그냥 이재명 그때 이재명 딱 붙었다고 할 때 그냥 질러버릴 거 막 이런 생각하고 지금 막 그 후회하고 있을 거 아니야. 막 머리 막 쥐어받고 지금. 예? 머리 쥐어받고 그래서 막 지금 다들 뭐 비슷해요. 생각들이 다 비슷해. 다들 비슷해 갖고 어? 이거 봐요 지금 보면은 신용 잔고도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죠 그냥. 예? 쫙 그냥 18조 넘게 그냥 빚내 가지고 지금 질러대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어차피 뭐 인생 한 방이다 이러면서 지금 얘들 한번 죽이고 가야 되겠죠. 얘들하고 너무 같이 갈 수는 없잖아. 얘네들을 다 먹여주려고 미술하는 것도. 오늘 뭐 이것저것 편하게 하지만 전 차라리 신용보다는 미수가 나아요. 뭐 제가 그렇게 이제 자기가 이제 어느 정도 자기 매매에 대해서 좀 틀이 잡혀 있을 때 신용보다는 미수가 낫습니다. 신용은 기한이 사실상 계속 연장시키면 거의 무제한급으로 가버려가지고 이건 남의 돈 계속 그냥 이자 까먹는 걸로 그냥 소리 소문 없이 망할 수 있는 게 신용이에요 이게. 미수는 정해져 있으니까 그나마 나은데 신용은 계속 연장시킬 수 있어가지고 그까짓 거 뭐 내가 뭐 그래 한 달에 이자 뭐 1년 이자 뭐 몇 프로 뭐 몇 프로인데 한 달 하면 뭐 한 달 하면 얼마 안 되는데 이러면서 싹 그 마수에 빠지기 쉬운 게 신용입니다. 그래서 신용보다는 지금 분명히 말하지만 이제 본인 매매가 자리가 잡힌 사람들 이야기예요. 자리도 안 잡혔는데 그냥 막 질러대지 말고. 그래서 이제 상승장에 대해서 이제 정치와 경제적인 거를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전에 또 한번 제 무강 계속 그 목련꽃님은 그때 그랬잖아. 내가 지금 기억이 나. 그냥 미수 어? 강의 처음 듣고 있는데 바로 미수올빵 얘기하고 있어. 바로 그냥 때려갖고. 그쵸? 그냥 막 처음 들었는데 바로 거기서 미수몰빵 얘기해. 그 댓글에다가 댓글인가 글이었나 그랬죠. 예, 맞아 맞아 미수 때린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다 지나갔으니까 얘기하는데 제가 그 내 스타일이랑 안 맞는다고 그래갖고 그 그냥 아웃시킬까 회사랑 얘기도 했었어요. 처음에 강의 시작하자마자 자꾸 미술올빵 얘기 나와가지고 경각심 차원에서 본보기를 할까? 그렇게 했다니까. 그런 적이 있었어. 근데 이제 아예 처음이니까 이게 뭐 강의 좀 중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저거 해도 처음이니까 넘어갔죠 그때. 우선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무강에서 제가 항상 자꾸 넘어가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개인 투자자의 위치예요. 위치. 지금 우리가 어디 있는지를 봤을 때 이게 21년도 거거든요. 21년도 지금 올해 것도 있어요. 있는데 21년도 거 갖고 온 이유가 있어. 이게 21년도에가 1384만 명, 465만 명이 그 전년도보다 늘어나 버린 거예요. 근데 원래 옛날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주식 투자 숫자를 통상적으로 옛날에 한 500만 명에서 600만 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이게 여기에서 왔다 갔다 가는 거예요. 원래 그냥 좀 안 하면 500만 명 깨지고 좀 하면 600만 명 하고 이게 원래 우리나라 주식 숫자였어요. 그냥 이 사이에서 박스권이야 그냥. 주식하는 숫자가 500만, 600만에서 왔다 갔다 그랬어. 근데 이게 딱 깨지기 시작한 게 2020년 코로나 때 이때 한번 빵 늘어나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21년도에 더 늘어나 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1,400만 명이 돼버린 거. 1,400만 명이 거의 이전까지는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숫자였어요. 이 숫자는 1,000만이 넘을 거라고는 주식하는 사람이 생각을 안 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사실상 그렇죠. 이게 뭐 예탁 결제를 하는 건 정확하죠. 지들이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이 당시 때에 이때 21년도, 20년도 확 늘었다는 거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게 지금은 안 나와요. 뭐가 안 나오냐면 이게 안 나오더라고. 1인당 보유가
20년도까지 이렇게 나와주고 했었거든요. 요즘엔 이게 안 나와요. 이거 매년 체크하시는 분도 이게 3월 달에 매년 나오거든요. 보통 매년 3월 달에 전년도 거에서 나오는데 이때는 계속 나왔어. 한 사람당 주식을 얼마 갖고 하느냐. 이게 나왔는데 요즘은 이게 안 나와요. 이게 안 나와. 그 제가 이제 여러모로 들은 얘기는 있어요. 들은 얘기는 있는데 이게 이 국내에 이게 국내 1인당 보유 금액이 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하더라고. 이게 줄어든 게 어디로 갔을까? 여러분들 국내 주식 투자하는 게 예, 해외로 가버린 거야. 해외로. 주식 투자 인구는 많아졌는데 아니야 코인은 별로 안 가요. 제가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아니야 코인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우리나라 사람들 코인을 그렇게까지 아직 부자들 기준으로도 별로 그렇게 많이는 안 해요. 비중이 낮습니다. 낮아요. 그렇게 높지 않아요. 낮아요. 그래서 이 금액이 우리나라 주식에도 있지만 많이 지금 해외로 가버렸어요. 해외로 가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올해 나온 거예요. 올해 나온 거예요. 올해 3월 달에. 그래서 아까 비스무리 하죠. 1,400만 명. 1,400만 명 비스무리 합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조금씩 늘어나오는데 어쨌든 줄지는 않고 있어요. 지금 1,400만 명 선에서. 그래서 잠깐만요. 다음 걸로. 자, 그래서 역시나 주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역시나 강남. 옛날에 여기에 경기도 그 성남시 구까지 나왔거든요. 이거 다 분당구였어요. 옛날에 이게 바뀌지 않았겠죠? 분당구. 성남시는 전부 다 분당구가 전부 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죠? 잘 사는 양반들이 다 주식하죠? 서초구, 강남구, 4, 50대, 4, 5, 60대 다 돈 있는 사람들은 주식을 하고 일반 사람들한테는 주식하면 패가망신한다. 주식하면 패가망신하니까 주식하지 말아라. 그러고 있죠. 이 이거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것도 하나의 사람들한테 그렇게 인식을 해주는 거야. 주식하지 마, 망해. 바꿔서 말하면 주식하지 마. 나 나만 돈 벌어야 돼. 우리만 돈 벌어야 돼. 예? 우리만 돈 벌어야 돼. 주식하지 말어. 이거예요. 우리 먹을 것도 없어 죽겠는데 어딜 따라오지 마.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나중에 한번 이거 제가 이따가 뭐 다른 얘기를 잠깐 드릴 거예요. 소유 종목별 소유자 분포예요. 소유 종목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주식하는 개인들이 한 종목만 갖고 있는 사람이 30% 정도 된다는 거. 30%. 한 종목. 여러분들 한 종목만 갖고 있는 사람 별로 없죠. 여러분은 한 종목만 갖고 있는 사람이 31%가 됩니다. 이거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한 6종목인가 보통 들고 있어요. 5에서 6종목이 평균이고요. 이게 평균이에요. 평균값. 평균값이고 한 종목 들고 있는 사람이 30%인데 이거 나중에 제가 이따가 강의를 진행하면서 이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때가 있을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이따가 한번 그냥 쓱 한 번만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1,400만 명 현재 어쨌든 저도 솔직히 말하면서 매번 몇 년 전부터 실감이 잘 안 나는데 1,400만 명이니까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래도 주식으로 먹고 사는 사람 쪽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400만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진짜 뭐 애기들 빼고 뭐 빼면은 정말 안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소리예요. 이게 되게 많다는 소리인데 그럼 다 한다는 소리거든. 진짜 정말 많이 하고 모든 가구 수에는 다 들어있다는 소리인데 지금 이 숫자가 결국에는 시장이 좋아지면 다 시장을 들어올릴 숫자예요. 이 사람들이 다. 다만 이제 이 사람들이 그냥 자기네가 밑에서 받쳐줄지, 밑에서 그냥 같이 올라가면서 이게 모든 과실을 같이 먹기는 힘들어요. 하지만 단단한 베이스가 돼줄 거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서글픈 얘기긴 한데 이 결국에는 저는 이번에 증시가 대상승이 나오긴 하지만 끝은 그다지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끝은. 왜냐하면 항상 모든 관계의 끝은 항상 있어가지고
물론 우리나라 증시가 레벨업을 돼야 되는 이유는 있고 그럴 가능성이 충분하긴 하지만 그 와중에 또 굉장히 그냥 무대뽀로 하거나 계획이 없이 하면은 자기의 원칙이 없으면 시장이 아무리 올라가도 그거는 될 수가 없어. 잘 될 수가 없어. 그거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 오늘 주가 지수 얼마입니까? 여러분 아무나 아무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오늘 주가 지수 몇이에요? 아무도 지금 사람이 몇 명인데 2,900이 넘잖아요, 지금. 그러면 저는 2000년도에 계좌 개설을 했단 말이에요, 저는. 2000년도 주식 계좌 개설을 했어요. 그런데 그 옛날에는 2007년, 2000포인트 간 것도 2007년이지, 2007년 아닙니까? 그러면 이때 이 사람들 그런 얘기 많이 했어. 야, 주가 지수 2000 넘어가는 그런 시절이 되면 정말 다 부자가 돼 있겠구나. 그런 얘기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사람들이. 그 뭐 술 먹거나 그때는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더 이렇게 막 그 주식 이런 동아리 같은 활동들이 좀 많이 이렇게 동아리라기보다 이게 모임 같은 것도 막 소모임들 같은 것도 많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이거를 알면은 나이가 여러분 혹시 세이클럽 아세요? 세이클럽? 세이클럽 같은 거? 세이클럽 아세요? 뭘 몰라 또 뻔히 아는 사람들이 모른다 그러면 좀 그렇잖아. 나이대가 뻔한데 이런 데서도 옛날에 뭐냐면은 어 주식 무슨 뭐 주식 대화방 이래가지고 주식 대화방 이렇게 해가지고 뭐 가시투자니 뭐니 막 해가지고 번개로 만나가지고 술 먹으면서 맨날 그냥 주식 얘기 하는 거야. 주식 얘기. 막 이런 것도 있고 옛날에는 그랬어요. 약간 좀 아기자기한 맛이 있었지. 그때는 솔직히 약간 아기자기한 맛?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지수가 아무리 올라도 지수랑 나랑 상관이 없으면 정말 서글퍼져요. 여러분, 그러면 잠깐 돌려가서 이야기해볼까? 돌려가서 비트코인 봐요. 그럼 비트코인 그러면. 예? 비트코인이 지금 1억 뭐 얼마지? 한 1억 5천대란 말이야. 1억 5천대. 그러면은 불과 2020년 코로나 이랬을 때 비트코인 얼마 한 500이었나? 500이었으면은 이거 30배 올랐잖아. 30배. 그러면 이거 지금 우리나라 코인 하는 사람들 다 부자 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부자 되고 지금 코인 하는 사람들 너무너무 다 해피해야 될 거 아니야. 전부 다. 너무너무 해피한 상황이 돼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실제로 제 주위에서도 그렇지만 코인 때문에 다들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지금. 대부분 힘들어해. 대부분 왜? 이놈의 알트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지금. 알트. 어? 알트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작년에 제가 강의 한 번 하면서 그랬죠. 제가 알트를 어떻게 한다고 했죠? 저 알트 안 믿어요. 알트 믿지 말라고. 이놈을 어떻게 믿어? 규제가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주가 지수는 저는 오른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오른다고 생각해요. 이제 하나 둘씩 얘기하겠지만 그런데 이 주가 지수 2,900 나중에 3,000 3,500 4,000 이 나랑 상관이 있으려면 나랑 이 여러분 냉정하게 보셔야 돼요. 지금 주가 지수 나중에 막 3,500을 간다, 4,000을 간다, 뭐 얼마 간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번에 5월 달이나 이번에 6월 달에 내 수익이 별로 안 나 있어. 주가는 2,900까지 올라 3,000은 이제 코앞에 가냐 마냐 하는데 그러면 과연 나중에 3,200을 가고 전고를 돌파한다고 3,300 한다고 내 계좌가 풍성해질까? 그러니까 그 내가 지금 하는 매매와 안 맞으면 그 사대가 안 맞으면 물론 그래도 훈풍은 가요. 아예 안 갈 수는 없어. 시장이 상승을 하면 종지 자체가 상승을 크게 하면 당연히 시장의 훈풍이 떡고물이 떨어진단 말이야. 떡고물이 아무리 안 가는 것도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 수익에 만족을 못하지. 안 그러겠어요? 근데 옆에서는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도 더럽게 못하고 나보다 하다 보다 지금 직업도 안 좋아. 회사도 별로 나보다 안 좋은데 나는 대기업에 있는데 그래도 쟤는 제 대기업도 아니야. 이런 애들이 막 돈을 나보다 막 잘 벌어. 이 야마가 돈다고 그냥. 예? 포모는 좀 점잖은 말이고 야마가 확 불같이 돌아버린다고. 하다못해 이도저도 안 되면 저거 학교 다닐 때 나한테 맞고 다닌 놈인데 이런 생각까지 한단 말이야. 여자애들은 나보다 못생겼는데 저거 나보다 못생긴 애가 어?
이렇게 된다고. 지금 1400만 명이면 진짜 여러분 다 지금 어? 물려있던 뭐하든 다 눈치 보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이제 이쪽에서 이제 시장이 좋아지면 인증들이 나올 겁니다. 인증들이 이제 인증 나오고 주위에 이제 그 괜히 그냥 동창회 나가는데 꼭 키를 갖고 가. 아, 술 먹을 건데 동창회 가는데 키를 갖고 가. 키를 꼭 보이는데 딱 올려놔. 이렇게 핸드폰 위에다 올려놓는다고. 핸드폰 위에다가. 예? 안 그러면 시계를 이렇게 해가지고 시계를 이렇게 딱 이렇게 꼭 왼손을 위에다 올려도 불편한데도 딱 올려도 이렇게 잘 보이게 누구 한 명이 얘기를 해주길 바라면서 이런 것들이 시장 좋아지면 널려납니다 이제. 예, 그런 꼴이 난다고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때 이제 그럴 때 포모를 느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시장이 지금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잠깐 제가 한 번씩 매번 하는 말인데 약간 이번에 제가 그 통계청에 뭐 자료를 봐가지고 옛날에 이거를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이게 제가 이 피라미드를 그려놓은 게 있었는데 제가 2.5를 이거 잠깐 간단히 얘기할게요. 이거 간단한데 간단히 이건 얘기만 드릴게요. 이게 제가 3년 전인가 그때 수치인데 이게 3년 전인가 했던 수치. 그 당시 은행 직원들 여기 여러 가지 저축은행들 뭐 증권사 해가지고 금융권 그 당시에 이런 1금융권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 해가지고 한 15만 명을 그때 산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뭐냐면 그 당시 옛날에 5천만 원 금투세 한다고 했을 때 21년도에 기재부에서 이 개인 투자자가 5천만 원 버는 사람이 2.5%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마 이게 제일 정확하겠죠. 자기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뭐 상위 몇 프로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식할 때 야 너 상위 1% 안에 들어야 된다, 5% 안에 들어야 된다, 뭐 한다 하는데 어쨌든 간에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의하면 지난 몇십 년 동안 5천만 원 정도 기본 공제를 해서 그 이상 버는 사람은 5천만 원 이상 버는 사람이 2.5%밖에 안 된다는 거죠. 2.5%. 2.5%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러면은 제가 그래서 오늘 이거 그때는 900만 원인데 지금 1,400만 원이면 2.5%면 대략 35만 명 정도가 된다는 이게 그냥 간단한 통계인 거죠. 이 35만 명 정도가 지금까지 역사상 우리나라 역사상 따지면은 그러니까 뭐 월이 아니지 연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이 난다는 거예요. 35만 명이. 그런데 제가 아까 금융권에 15만 명이라고 했는데 제가 또 이제 통계청 자료를 뒤져봤어요. 이거 처음으로 뒤져봤는데 이렇게 나오더라고. 이게 통계청 산업별 취업자예요, 이게. 그래서 24년 12월 25년도 것도 지금 있어요. 이게 그래서 뭐냐면 금융 및 보험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지금은 80만 명이 82만인데 80만 명이라고 쳐요. 80만 명. 80만 명이나 우리나라 현재 지금 금융하고 보험업에 종사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여기 보험이 껴 있어가지고 보험하는 사람들이 그 흔히 말하는 금융 지식이 제가 보험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다루는 게 매매와는 큰 상관은 없잖아요. 그래도 보험하는 사람도 아무리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보다는 낫죠. 아무래도 보험업을 하시는 분들도 일반 아무것도 안 하는 분들보다는 당연히 경제적 지식이 있단 말이에요. 금융 지식이 있죠. 근데 이런 사람도 지금 현재 80만 명이에요. 80만 명. 80만이요. 80만. 이건 제가 처음으로 한번 뒤져봤어요. 이 통계청에 들어가갖고 봤더니 이제 나오거든요. 이게. 그러면 이게 더 이제 머리가 아파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1,400만 명 중에서 2.5%가 5천만 원 이상 번다고 기재부가 알려준 건데 35만 명. 그런데 지금 금융권 뭐 증권사 이런 거 하나도 한 15만인 줄 알았는데 나머지 보험하고 나머지 계열들 하니까 이쪽들만 어쨌든 간에 보험 포함하면 80만이야. 80만. 80만. 그리고 지금 주식 전문가 집단이라는 사람들. 저도 전문가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제야 고수들. 이런 사람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2.5%가 2.5%, 이 35만 명이라는 숫자가 이 35만 여러분이 주식하면서 지금 주식하면서 여러분이 연 5천만 원 이상은 당연히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식을 하면서. 왜냐하면
주식을 하면서 내가 드리는 시간과 노력이 있잖아. 그 시간과 노력을 안 하면 하다못해 그 시간에 알바를 하든 뭘 하든 그럼 돈은 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우리가 또 투자를 보통은 또 공부도 해야 되고 투자를 할 거란 말. 투자. 내 시간을 써가지고 투자를 할 거냐. 그리고 내 피 같은 돈을 써가지고 테스트도 해보고.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럼 최하가 연 5천 원 벌어야지. 연 5천이라고 해봤자 한 달에 한 400 버는 거 아니야, 400. 예? 이거 버는 사람도 수치상으로 35만이 돼야 된다는 거야, 35만. 근데 이 35만 명에는 이 금융 종사 80만 명도 껴있는 거니까 우리가 얘네들도 제껴야 돼요. 얘네들하고도 싸워야 되고, 얘네들하고도 싸워야 되고. 지금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어요? 이거 어렵나? 처음 들으신 분들은? 기존에 들으신 분 말고. 어려워요, 이거? 어렵진 않죠, 그렇게. 이왕이면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이 말씀해 주시면 좋아요. 어차피 질문 답변은 무강 때밖에 못해. 생방에서. 이거 해봐야지, 뭐. 안 그래요? 아, 오늘 참, 이거 지금 무강 처음 들어오신 분 있어요? 아예 처음 들어오시면 한번 1번 눌러보시겠어요? 아예 처음 들어왔다. 1번. 오, 그래요? 좀 되시는구나. 아니, 왜 저 영진한 편님 1번을 왜 눌러? 저번에 강의 들은 양반이. 왜 1번을 눌러? 처음 들어왔다는 그 무강. 아, 무강 라이브가 처음이에요? 아, 어쨌든. 여러분 지금 야, 옛날보다 900만 원에서 1,400만 원이니까 이거 늘었네? 옛날에는 900만 명에 22.5였으니까. 아니야, 지금 이거 생각보다 저도 이렇게 놀라서 이게 우리나라 보험이 이렇게 많나 싶더라고. 하여튼 80만 원. 보험 저도 계속 교육하잖아요. 이 경쟁이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싸울 때 누구랑 싸우고 내가 얼마만큼 해. 우리가 어릴 때부터 하잖아요. 우리가 학교에서 몇 등 안에 들어야 서울에 있는 대학 가고 전교에서 몇 등 안에 들어야 스카이에 들어가고 그 나오잖아요. 지금 우리도 이제 하는 거야. 우리가 여러분 2.5% 안에 들어야 연 5천만 원 이상이에요. 다만 여러분들 재밌는 얘기 해드리면 그 2.5%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 여 안에서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거기서 또 잘하면은 수익이 쫙 이런 식으로 올라가. 이런 식으로. 예? 이거 이렇게 올라간다고. 이렇게 올라가 버려요. 이게 그냥 자기가 계속 자기가 멈추지 않으면 그래 나 한 달에 그럼 1년에 한 5천만 원 버니까 만약에 이 5천이 그 뭐지 여러분이 직장이 있으면 직장이 있다 그러면 뭐 괜찮죠. 그래도 한 달에 한 400씩 꽁돈이라기는 좀 그렇지만 생기면서 근데 전업이면 택도 없고 이거는 전업이면 택도 없습니다 이거. 어쨌든 간에 이 이상으로 한번 들어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차피 자기가 공부의 맛을 알고 공부의 맛이라기보다 자기가 한 만큼 들어온다는 거 알면은 여기서 좋은 점이 뭐냐면 여러분이 사회생활 대부분 사회생활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회사에서 월급 연봉 올리기가 쉬워요? 연봉 올리기 어렵죠, 여러분. 연봉 협상하면 쉽지 않잖아. 그 저도 주위 사람들 뭐 회사 다니는 사람 하면은 뭐 연봉 협상하면 뭐 1818 거리더만 맨날 1818 거리면서 그래가지고 더러워서 이직을 한다고 맨날 맨날 이직 그러고 있어. 1828 플러스 이직 이러고 있어요 이거. 그러다가 막 1828 이직 하다가 그러더라고. 그래도 또 씨 나 없으면 또 이 회사가 또 망하니까 나 없으면 회사가 안 된다고 자위를 하더라고. 이렇게 나 없으면 회사가 또 안 되잖아 또 이러면서 또 미안해서 또 내가 또 그냥 또 나갈 순 없지 막 이런단 말이야. 어? 그런 위안을 하면서 예 저희는 직장인이 훨씬 많았어요 지금까지. 직장인이 많고 저는 전업하는 걸 제가 저걸 들어보시면 이제 들어보면 저 클럽들 보면 저는 전업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별로 안 좋아해요. 자기 자기의 일이 있거나 이게 훨씬 저는 좀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전업을 권유하지 않고요. 전업 권유하는 사람을 악마로 보는 사람 저는. 전업을 권유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상대방이 잘 벌면은 해도 되지. 만약에 한 달에 한 5천씩 벌어 계속 직장 다니면서 그럼 전업해도 돼요. 그렇게 한 1년씩 땡기는 거예요. 1, 2년을 이제 아예 상승장은 아니더라도 적당한 때 계속 한 몇 천씩을 계속 버는 거야. 그러면 자기가 하는 거에 따라서 관둘 수도 있어. 근데 그게 아닌 상태인데 막 고단한 사람들이 있어요. 죽여야 돼요. 그런 것들. 이 얘기가 왜 나왔지?
하여튼 간에 하면은 제가 이제 아까 본강의 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어차피 뒤에 것도 나오는 얘기니까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이 주식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일정한 수익에 올라가려면 우선 본인들이 매매 틀을 정확하게 잡고 있어야 돼. 이 틀을 잡을 때 이 틀이라는 건 기법이죠. 기법이 매매법이니까 기법이 왠지 뭐 매매법 매매법 매매 아이디어 이러면 괜찮아 보이고 기법이라고 그러면 좀 이상해 보이고 근데 뭔 상관이야. 어쨌든 간에 자기가 잡혀 있어야 돼 이게 당연히 잡혀 있고 여기에다 일정 부분에 돈도 있어야 돼요. 돈도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자기가 최소한 자기가 생각하는 일정 금액 이상의 상승장, 하락장, 횡보장에 꾸준히 나와줘야 돼요. 이게 안 된 상태에서 전업을 하면 큰일 나는 거고, 이건 좀 이따가 그 얘기를 한번 더 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는 이 정도의 사람들과 경쟁을 하고 우리는 이 안에 들어야 한다라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왜 상승장을 할 때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현재 위치를 여러분이 알고 싸우는 게 훨씬 자각이 되기도 하고 자기 위치도 모르면서 남들하고 싸우면은 이기겠어요? 자기를 알아야지. 그래서 우리가 이 위치에서 현재 싸우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우선 또 중간에 제가 또 말씀드릴 게 있어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우선 이 상승장에 대해서 정치적인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정치적인 이유를 말씀을 드리고 잠깐 아마 그거 끝나면 정치적인 이유까지 말씀드리면 이제 아마 한 3, 40분 정도 걸릴 거고 30분 정도 그러면 잠깐만 쉬었다가 그 다음으로 이어 나갈게요. 그러면 우선 정치적인 이유가 뭐냐? 이재명 아저씨죠. 자, 현재 저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저는 이제 그 저평가는 해소를 될 수 있는 시기가 이미 23년부터 이어져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계속. 제가 그래서 저번에 뭐 우리나라 밸류업 같은 것도 그때 했을 때 말씀을 드리면서 이 정치적으로 어쨌든 간에 주식시장이 올라가지고 주식시장이 오르는데 정치에서 뭐 별로 특별히 싫어할 일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많이 올라가면 매매도 많이 하고 매매들 많이 하면은 팔 때 수수료도 뭐냐 세금도 내고 나쁠 게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작년까지만 해도 여소야대였죠. 여소야대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겪어왔던 여러분들도 이제 살아오면서 정치라는 걸 봤을 때 여와 야가 어때요? 어느 정도 항상 그래도 협력은 하죠. 협력은 협상은 하잖아요. 그동안 아무리 앞에서 싸워도 지들끼리 맨날 죽이는 사내 하더라도 몇 가지는 그래도 합의를 하고 한다고 그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사실 그동안 정치 때문에 크게 어떠한 주가가 큰 문제를 일으키거나 한 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특정한 이제 어떤 시장이 뭐 파생 시장이 죽거나 어떤 정책으로 그런 경우는 있어도 그렇게까지 큰 개헌은 없었는데 그 아시다시피 그 윤씨 아저씨는 좀 틀리죠.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사람이었어. 어쨌든 간에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는 사람인데 절대 협력을 안 하잖아. 그러니까 여를 지지하든 야를 지지하든 참 저 작년에 저 그 뭐지 금투세 그것 때문에 민주당 겁나 깠었어요.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말아요. 내가 그때 민주당 겁나 깔 때 나한테 뭐라고 그러고 또 이제 윤석열 겁나 이걸로 개혁하니까 또 나한테 뭐라고 그래. 그럼 자기들은 둘 중에 하나라도 했어요? 둘 중에 하나라도 신랄하게 까고 했으면 내가 이해를 해줄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윤씨 아저씨는 절대 협상을 안 해 보니까 그러니까 맨날 거부권 쓰잖아요. 이 거부권을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우리는 증시를 올렸을 때 어쨌든 계속 예전에 민주당에서 했던 건 상법 개정이에요. 상법 개정. 이 상법 개정과 배당 분리가 와서 이게 반드시 돼야 레벨업이 될 수가 있거든. 레벨업이. 그 레벨업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계속 못하게 막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바꿨잖아요. 바꾼 상태에서 이제는 진짜
상법 개정이나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항상 제가 이제 칼럼에도 쓰고 했지만 우리나라가 항상 문제가 대북 리스크, 지정학적 리스크란 말이에요. 대북, 북한. 요놈은 어쨌든 간에 지금 어쨌든 이쪽 민주당 정권이 되고 하니까 화해 무드든 뭐든 하겠죠. 어쨌든 간에. 뭐든 하니까 이 리스크를 낮춰주는 역할을 할 거란 말이에요. 이거 항상 주식은 미래를 보고 하는 거니까 실제로 북한하고 뭐 사이가 좋아지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그런 뉘앙스, 그런 이미지만 풍겨주기만 해도 주가는 화답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이 계속 하는 이야기가 이전에 여러분이 솔직히 이제 좌우를 떠나서 대통령이 바뀌면 저 인간이 뭔 소리 하나를 항상 주시를 해야 돼요. 왜냐면 대통령의 파워가 처음에 1, 2, 3년 동안 얼마나 셉니까? 특히 2년, 3년째. 주시를 항상 해야 되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재명 그동안 계속 나와서 인터뷰들을 가만히 보고 하면 뭐라고 했냐면 그동안 부동산은 흔히 말하는 민주정권에서 항상 가격으로는 실패했었어요. 아시죠? 전부 다. 노무현 때도 실패했고 문재인 때도 실패했어.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재명은 그동안 그 이번에 나오기 전까지 계속 이야기한 게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하겠다? 그냥 손을 놓겠다는 식으로 했죠. 그냥 내비두겠다. 내비둔다는 식으로. 내비둬 버리고 대신 어떻게? 주식 이런 금융 자산 시장을 메리트를 부동산처럼 확 올려버리겠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만약에 부동산이 10% 올랐어. 1년 동안 이 부동산이 10% 오르고 주식이 1년 동안 50% 올랐어. 그럼 가만히 하지 말라고 그래도 이거 팔아가지고 일로 온다고요. 이거 하지 말라고 손을 해도 부동산보다 주식이 많이 올라가면 돈은 알아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알아서. 그러면서 주식으로 생활비도 벌게 배당세. 이 배당세금이라는 게 배당세가 2천만 원까지는 되지만 그 이상으로 되면은 나중에는 종합소득세에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럼 최고 세율이 49.5%인가? 그것까지 그러니까 월급 다른 소득이 많은 사람 합산돼 버리니까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걸 낮춰주겠다고 하는 거야. 낮춰주겠다고. 요건 제가 이따가 얘기할게요. 또 뒤에 거 이따가 2부에 할 거랑 겹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살짝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소영 의원이라고 있죠. 그 동글동글하게 생긴 의원이 있어요. 이 의왕인가 그쪽 이 양반이 그 김현장에 있었던 저번에 그 금투세 때도 앞장서 가지고 했었죠. 이 양반이 그래서 주주 충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회사 이사가 회사에만 충실하면 된단 말이에요. 회사. 근데 아니요 주주한테 그래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너무 배당 돌려주는 게 약해요.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는 10억 달러를 벌면은 보통 5억 달러는 배당으로 돌려준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개뿔도 없죠. 그냥 몇 회사들 빼고는 우리나라는 그냥 뭐 니들은 그냥 뭐 내 주식 사가지고 적당히 그냥 시세 차익이나 얻어라 이런 마인드래요. 근데 어쨌든 이 이사들한테 주주에게 충실할 거를 하면은 이제 이러면 진짜 물적부나 이런 것들도 제동이 걸리고 아무래도 이제 개인 주주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까 말했던 배당 성향을 35% 이상 해버리면 종합소득에서 분리해 주겠다. 이게 또 왜 중요하냐면 배당을 줄 때 대주주도 배당을 받을 거 아니에요. 대주주 이런 애들도. 근데 얘들을 받으면은 또 회사의 주요 주주도 애들 받아도 지들도 또 종합소득에서 세금을 많이 내. 그냥 뭐 안 하지 막 이런 마인드 그런 핑계 어떻게 보면 핑계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것들을 발의를 해서 하는데 이거 민주당이 하는데 어떻게 막겠어요. 이거 한나라당 막아줄 수 있어요? 그래도 뭐 108명 뭐 국회의원 가서 옷 벗고 생수출해도 못할 텐데 이제 통과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취임이요 전부 다 우선주가 뭐죠? 배당을 더 주는 거 아니에요? 의결권 없어
배당이죠. 배당. 금융이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배당을 많이 줬죠. 지주사. 당연히 저 PBR주들. 제가 계속 강의 때마다 강조했던 내용들이었죠. 이제 물론 작년에 제가 특히 강조했던 거는 작년에 이런 거를 강조했던 거는 그때는 제가 계엄이란 걸 몰랐을 거 아니에요. 작년 4월 달에 무슨 계엄을 알겠어요. 대신 그때는 뭐 밸류업 때문에 밸류업이 요 밸류업이 분명히 밸류업에 대해서 이것도 민주당도 이거를 뭐 싫어할 이유가 없으니 다시 해서 이 밸류업을 올려가지고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이것도 별로 이런 것들이 자산주나 배당주들이 민주당 입장에서 그 당시 여당은 한나라당 쪽이니까 얘들도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으니 공통 분모가 있는 것들은 상관이 없겠다. 그런데 이제 아예 생뚱맞게 지금 계엄을 해버리면서 오히려 주식으로만 보면 주식시장으로만 보면은 정치적으로 상당히 정치적 우선 경제적인 건 있다가 보지만 정치적으로 상당히 여기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잠깐 여러분들 한 가지만 여쭤보면 지금 아까 종합주가시가 한 2,900인데 여러분도 한번 제가 뭘 보려고 하는데 한번 그러니까 올해 2025년 지금이 6월인데 12월 정도 올해 연말이죠. 올해 연말에 뭐 갔다 오는 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최고가를 한 어느 정도 갈 것 같아요. 한번 써보시겠어요? 저 잠깐 물 좀 먹을 동안 한번 써보세요. 제가 한번 쭉 보려고. 최고를 얼마 정도 갈 수 있을 거야. 써보세요. 지금 많이들 계시는데 또 뭐 드라마 보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지금 형님들 드라마 보세요. 정고 4천, 3천, 3,800, 5천도 있네. 5천도 있어요? 아이고. 지금 여러분들도 같이 다 보시잖아요. 3천 미만은 거의 없죠. 지금 한 분 2,800 내가 말하니까 한 분 딱 나오는데 용건님 3,300. 용건님 많이 벌었죠? 많이 안 벌었어요? 많이 벌었을 것 같은데 잠깐 어? 많이 벌었을 것 같은데 3천.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봐봐. 지금 한 분 빼고는 2,000대는 아예 없어 지금. 아예 없어. 근데 여러분 올해 여러분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어저께 이제 어제도 이제 통화를 이제 어저께 밤에 아까 이야기 잠깐 했죠. 어젯밤에 이제 전화가 이제 카톡 와서 했는데 하루옥이랑 통화를 했어요. 어젯밤에 했는데 그래서 어디야 그랬더니 아 이게 무서운 거야. 장투를 짱 박아 놓고 있다. 이건 나중에 이제 어마어마. 그 회사 사무실도 공부하고 있대요. 여러분 공부하고 있대. 밤에 그 시간에 회사 사무실에서 공부하고 있다가 나한테 카톡 보내고 연락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 친구가 지금 제가 이번에 했었지만 이번에 두 달 동안 해서 이제 48억 수익이 왜 이렇게 말도 안 나와. 48억 수익이 났는데 여러분 보통 48억 두 달 동안 수익 나면은 놀 거 아니에요. 그 밤에 공부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 놀 거 아니야. 놀아야지 그냥. 그거 그냥 두 달 동안 4억 8천만 나더라도 놀 것 같은데 공부하고 있어. 나는 공부하고. 에? 그런데 우리가 했던 얘기가 있어. 뭐냐? 제발 올해 오르지 말아라. 조금만 올라라. 여러분 지금 막 3,300, 3,500, 4,000, 5,000도 좀 아까 4,000도 좀 많던데 여러분 저는 그걸 절대 원하지 않고 여러분도 사실 원하면 안 좋아. 여러분 지금 올해 4,000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4천 가면 큰일 나. 여러분 올해 4천 가잖아. 여러분 내년 이제 금투세 다시 시작해 이제. 아시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올해 4천 가버려봐. 여러분 아까 보기 4천이 좀 많던데 올해 4천 가면 금투세 바로 간다니까 이제 내년에. 안 그래요? 가면 안 돼. 여러분 4천 가지도 못할 거지만 아니 뭐 100%는 아니겠죠. 근데 첫 해 이번에 너무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바로 금투세야. 바로 금투세. 안 그러겠어요? 우리가 정고가 지금 얼마지? 한 3,300인가? 그쯤 된데 3,300, 400 가면은 금투세 바로 한다 그러면은 또 미친놈 소리 들을 거 아니에요. 이거 조금만 올라가니까 또 금투세. 하지만 여러분 4천 가봐. 4천 포트 정도 딱 가면은 저희 내년부터 금투세를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별로
반대 안 해요. 그까짓 거 내고 말지. 안 그래요? 그까짓 거. 아니 내가 돈을 얼마를 버는데 그까짓 거 금투세 그거 한 20 몇 프로 그거 못 내겠어. 이런단 말이에요. 안 돼. 그렇게 가서도 안 돼. 여러분 우리 돈 벌려면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지금 큰일 날 소리 하고 있어 지금.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정도만 가져도 3천 초반대에서 움직여도 지금 충분해요. 이따가 하겠지만 좋은 이유도 있지만 당연히 시장에는 안 좋은 이유도 당연히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막 너무 막 제 얘기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지금 써 있는 걸 보면 내가 이걸 왜 물어봤느냐면 한 가지는 지금 그 이유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이 고점이 지금 평균적으로 한 3,500 정도 되거든요. 지금 3,500? 3,500이면 진성준이요? 그 사람이에요? 저는 걔를 저는 금투세 때 걔를 사람 취급 안 하기로 했어요. 그 사람 취급 안 하기로 했어요. 나 강서구에도 가기가 싫어. 여기 강서구에 사는 사람 없죠? 혹시? 예? 진성준이 강서구 저거잖아. 강서구 나 원래 그래요? 나 강서구에서 1년에 꼭 한두 번씩 그거 충북식당이라는 곳에서 그걸 먹는단 말이에요. 제육볶음을. 걔 때문에 장서구 가기가 싫어. 그 앞에 그냥 그런 정도야 그냥 나는 싫으면 정말 싫어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 또 두 번째는 아니 그 1년에 한두 번씩 그거 먹으러 가요 그거. 그래가지고 제육볶음 먹으러.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그거를 금투세 막 두 번째는 여러분이 지금 제가 왜 말냐 여러분이 3,500을 지금 올해 간다고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이 그러면 지금 2,900대인데 요즘 또 600이라는 엄청난 포인트 갭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지금부터 강공을 때려야 될 거냐 강공을. 안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뭘 해도 강공을 때리게 돼버린다고 강공을 지금 여러분들은 제가 주가지수 5,000포인트를 말한 대통령이 두 명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주식을 해오면서 맨 처음에 했던 사람이 MB였어요. MB가 2007년도에 룰루랄라 거래소인가 2007년도인가 2008년도에 가가지고 제가 대통령 되면 그 순간 3,000포인트 임기 내에 5,000 이랬다고요 그때. 그래서 딱 기사들이 막 나왔어. MB 거래소 방문해서 자기가 당선되면 3,000포인트 바로 가고 임기 내에 5,000포인트 간다. 그래서 이 아시아의 경제 허브가 되겠다. 이렇게 경제 허브. 경제 허브 뭐 결과는 뭐 나와 우리는 봤지만 지금 이재명도 5,000포인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수치라고 하는 거는 정치인이 얘기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5,000포인트 가면은 3,500도 되게 낮은 수치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치인과 우리는 갭이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그걸 대입하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정치 성향을 주식에 대입을 하면 안 돼. 절대로 안 돼. 그건 절대로 안 돼요. 이 5년이라는 시간이나 있어. 5년이나 있어. 정치 대통령의 시간은 5년이야. 아니 5,000포인트에 만약 가더라도 임기 맨 마지막에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수치는 저는 허황이라고 생각해요. 5천이던 이 수치를 왜냐면 여러분들이 요즘에 한두 명씩 제 주위에도 나타나거든요. 뭘 사면서 아이 뭐 물려도 뭐 어차피 5,000포인트 갈 건데 이러고 있어요. 물려도 5,000포인트 갈 건데 이런 사람들이 자꾸 나오기 시작해요. 그냥. 근데 진짜 돈이 많은 사람이면 괜찮아. 어? 돈이 많으면 그까짓 거뭐 물려도 뭐 버티면 되겠지. 그런데 안 그런 사람들이 그런다는 게 문제죠. 제가 봤을 땐 별로 안 그런 사람들도 그런 그러니까 마음을 매매를 할 때 너무 그냥 취해갖고 취해서 너무 취해가지고 이 수치에 취해가지고 하면은 쉽지가 않아요. 지금 사실상 지주사 오르고 대형 이렇게 좀 오르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대형주들이 오르니까 주가는 올라가죠. 근데 막상 내 계좌가 그렇게 이 대형주 트레이딩이나 이런 쪽을 하지 않으면은 이 최근에 단기간에 오른 것만큼 수익 나는 경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게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오랜만에 와가지고 드리는 게
이 수치에 너무 매몰돼 가지고 여러분이 원래 했던 매매를 여러분이 이제 다들 어떤 매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했던 매매를 너무 여기에 대입해 가지고 너무 과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차피 우리가 아까 제가 이거 보였듯이 아까 어디 갔어? 예. 어. 얘네들 한번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얘들 신용 애들 이거. 어? 지금 목구멍 꽉 차 있어 갖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이제 얘네들 한번 죽여야죠, 이것들. 얘들 한 번은 털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저는 이번에 기회가 굉장히 우리나라한테 좋은 그 증시의 레벨업 기회라고 생각을 하지만 언제 갈 거라고는 확답을 당연히 하지를 못하죠. 그런데 5년이면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이에요. 엄청나게 긴 시간이야. 예? 이제 저번에 12월 3일 날 계엄 터진 날 저 이날 그 계엄 터지고 그날 아침까지 새벽까지 밤을 샜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6월 16일밖에 안 돼서 6개월 조금밖에 안 넘었어요. 근데 5년 엄청 긴 시간이요,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이어서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뭘 못 잡았어. 아, 내 옆에 주위 애들은 뭐 있는데 막 금방 돈을 좀 벌었는데 난 지난 한두 달 동안 별로 못 벌어서 상관없어요. 시간 많아요. 시간 많아. 너무 이거에 매몰돼 가지고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지금 제가 간단히 다른 이야기랑 정치에 관련된 걸 했고 이제 좀 이따 한 5분만 쉴까요? 5분만 쉬고 이 다음 거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